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릴 건데요. 바로 밥 딜런의 전기 영화인 컴플리트 언노운을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컴플리트 언노운은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티모시 샬라메를 주인공으로 해서 밥 딜런의 전기 영화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왔는데요. 이 complete unknown이란 뜻은 완벽하게 잊혀진 이런 뜻입니다.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s라는 구르는 돌처럼의 안에 있는 가사를 따온 것입니다. 그 롤링스톤즈 그 가사에 Complete Unknown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따와서 영화의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밥 딜런의 전기 영화는 또 한 개가 더 있거든요. I'm Not There라고 이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전기 영화이고요. 이 밥 딜런의 곡을 정말 10곡 이상 거의 20곡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밥 딜런 이야기와 함께 여러가지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밥 딜런이 유명했던 196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1960년대 하면 두 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비틀즈, 영국 비틀즈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완전히 흥행을 했죠. 그리고 바로 미국에서는 밥 딜런입니다. 1960년대 미국 하면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죠. 그 이유가 비엔나몰, 베트남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당시 비트 세대라고 해가지고 기존 질서를 반항을 하는,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그런 제너레이션이 세대가 유행을 했는데요. 이 비트 세대, 비트 세대란 뜻은 이 비트가 완전히 뻗은, 완전히 지친 이런 뜻입니다. 비트를 영어로 하면 이렇게 때리다, 때려서 맞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 곡에도 삐릿 있죠. 그 삐릿 삐릿 그게 바로 때려봐 이런 뜻입니다. 때려라 이런 뜻인데 이 비트 세대는 완전히 지쳐버린 그런 세대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질서에 반항을 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포크가 유행을 했던 것이죠. 미국의 1960년대는 베트남 전쟁과 비트 세대와 그리고 포크, 반전, 저항, 보헤미안, 히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1960년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포크 음악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포크 음악은 어쿠스틱 악기를 사용해서 하는 민족 음악, 민중 가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통기타나 하모니카를 가지고 컨트리 음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밥 딜런은 그 포크 음악에 자신만의 글쓰기를 통해서 저항적인 저항의 정신을 담은 가사를 씀으로써 포크의 1인자가 거의 되죠. 그래서 영화상에서도 1961년부터 1965년에 밥 딜런의 전기를 다루고 있는데 정말 포크를 대변하는 그런 저항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밥 딜런을 저항의 아이콘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대의 흐름을 잘 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포크에서 포크 락으로 가게 됩니다. 통기타에서 통기타를 치다가 일렉 기타로 전자음악으로 넘어가는 그런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바로 밥 딜런이거든요. 밥 딜런은 그 포크 음악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그 당시 새로운 음악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전자음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신을 가두지 않고 말 그대로 저항하는 그런 음악을 했던 시대의 흐름을 잘 읽었던 음료 시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항의 아이콘이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당시에
워싱턴 대행진이라고 정치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틴 루터킹이 I have a dream 이렇게 하면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던 그 워싱턴 대행진에서 조한 바이저와 함께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항과 반항의 대명사로 그렇게 규정을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밥 딜런은 나중에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포크를 뒤엎는 일렉 기타를 들고 와서 새로운 라이크 롤링스톤즈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야유를 받게 됩니다. 이분이 밥 딜런이 유대인인데 유다라고 불리게 되죠. 유다 배신자라는 뜻으로 포크를 배신했다. 어떻게 전자음악을 들고 왔냐 하면서 유다라고 불렸던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밥 딜런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의 그 길을 꿋꿋하게 했던 것이죠. 이 밥 딜런은 제가 좋아하는 존 레논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예전에 얘기해드린 In My Life나 노열맨 같은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밥 딜런입니다. 비틀즈가 1964년도에 밥 딜런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러버 소울 앨범 1965년도에 나왔던 러버 소울 앨범에서 진지한 노래로 사색을 담은 그런 음악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앨범 자체가 포크 락 스타일이죠. 바로 밥 딜런의 영향을 받아서 In My Life라든지 Nowhereman을 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존 레논이 존경한 인물이 바로 밥 딜런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레논을 좋아하는 저도 밥 딜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밥 딜런의 곡 중에는 1996년도쯤에 나왔던 Knocking Heaven's Door 이 곡을 굉장히 저는 좋아했습니다. 물론 제일 유명한 Blowing in the Wind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Like a Rolling Stones도 굉장히 좋고요. 아무튼 이 Complete Unknown을 보게 되면 영화상에서 밥 딜런의 정말 전성기의 음악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밥 딜런의 실험 정신들은 바로 나중에 미국의 락 세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포크락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포크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이어가서 지금까지도 앨범을 거의 20장 이상 앨범을 성실하게 내신 그런 분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 마지막에 뉴포트 페스티벌에서 전자음악으로 깽판을 치고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다르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깨야 되는 거죠. 틀을 깨야 되는 겁니다. 알을 깨야지 또 새로운 세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밥 딜런의 그 선택 그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답니다. 아무튼 영화 너무너무 좋았고요. 저는 굉장히 티모시 살라메의 연기에 감동을 받고요. 노래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물론 밥 딜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사실 밥 딜런도 제가 생각했을 때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가사는 잘 쓰시지만 이러면 밥 딜런을 욕하는 거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티모시 살라메의 노래도 굉장히 좋았고요. 오랜만에 밥 딜런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밥 딜런이 MBTI 추정이 ISFP 유형으로 IFP 유형으로 나오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유형이 IFP 유형인데 존 레논도 이런 밥 딜런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IFP 존 레논도 IFP 밥 딜런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이 IFP 유형인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제가 예고를 했었던 마이클 잭슨도 바로 ISFP 유형인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1인자가 된다는 것이죠. IFP의 희망, 유재석 님도 바로
ISFP 유형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다음번에 ISFP 유형인 마이클 잭슨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밥 딜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EFP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 컴플리트 언노운 정말 추천드리고 또 소중한 영화가 생겨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티모시 샬라메 나무 주연상을 과연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3월은 행복하시길.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